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정사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을 제일 중시해서 볼 것이고요.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치면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환절기. 물론 임묘진의 진은 봄이고 사오미의 미토는 여름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토는 가을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토는 겨울인데, 이 진술축미의 토들은 다 환절기가 됩니다. 진술축미 토가 되는데,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과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진술축미 토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끼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를 말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진술축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속은 되어 있지만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색깔은 노란색이죠. 노란색. 에 해당이 되겠고, 주관하는 시는 예를 들면 봄인 목은 청룡, 그 다음에 금은 백호, 그 다음에 화는 주작, 수는 그 다음에 현무였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구진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구진을 상상 속의 동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토에 관련된 거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로 치면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는 간목이라고 보고, 일본은 을목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신을 주관한다라고도 표현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사람, 동물, 식물이 다 땅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진 또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도 무너지게 되고, 저번에 튀르키예에서 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말 있죠. 구관이 명관이다. 토라고 하는 것은 오래 묵은 잔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도 무토, 기토, 일간 또는 토가 예를 들면 용신이거나 희신인 경우에는 동양화 같은 거 그리면 좋겠죠. 음식 장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정식 같은 거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주 통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게 됩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무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행상 토라고 하는 것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가 됩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전제로 한다. 즉 음이 있어야 양이 있는 것이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양이 없으면 음이 없는 것이고, 음이 없으면 양도 없게 되겠다. 그래서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에 해당입니다. 같은 토이기 때문에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또는 주관하는 신이 구진이다,
색깔은 노란색이고 중국을 의미한다. 뭐 이제 정적인 걸 좋아하고 뭐 이거 뭐 통변 응용하는 것은 뭐 부토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건 오행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토는 음토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토이지만 양토하고 음토는 그 성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에 비해서 좀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양토는 음토에 비해서 높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양토는 음토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음토는 높지 않으니까 얕은 것이고요. 넓지 않으니까 좁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있죠. 건토라고 하는 것, 조토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음토는 뭐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죠. 그래서 기토를 니사라든가 습리라든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리자에다 모래사자인데 삼수변이 있으면 뭐야? 진흙이 물기가 있는 것. 모래도 물기가 마른 모래가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모래를 말하는 것이죠. 습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 뻘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같은 토이지만 양토냐 또는 음토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할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유할 때는 고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또는 평야 같은 개념 또는 아주 넓은 개념에서 광야 같은 개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 뒷산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 정도는 돼야 되고 태백산맥 정도는 돼야 된다. 평야는 뭐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등도 있고요. 광야 같으면 만주벌판,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엄청난 큰 오대륙 같은 그런 엄청난 큰 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기토는 작은 토죠. 전원토라고도 표현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앞에 있는 우리가 상추 심어 먹고 고추 심어 먹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방울토마토 심어 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올 때 그거 주려고 심어 놓은 그런 텃밭 같은 것 아니면 그 분토라고 해서 어떤 개념? 저기 화분 같은 개념,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토 있죠? 그런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무토가 훨씬 좋겠네요. 넓고 크고 높으니까요. 아니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화라고 했죠. 중화. 기토 나름대로의 중화를 이루면 좋은 토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도 무토 나름대로의 중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토이지 그냥 크고 넓고 높다고 해서 좋은 토는 아닌 것이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다? 작은 토가 아니라고 했죠.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토이기 때문에 매우 후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후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는 두텁다. 중은 무거울 중자. 토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높아지고요.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토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덤프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25톤짜리 덤프트럭 실어봤자 크게 많이 못 실죠. 근데 곡물차 같은 경우는 5톤만 하더라도 곡물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중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후중한 성질, 무토가 신왕해지게 되면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울체되거나 막히기 때문에 토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가 후중해진 것을 막아줘야 되죠. 소토한다 또는 소벽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논이라든가 밭 같은 데서 곡식을 심고 이제 씨앗을 심고 하면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한번 갈아엎죠. 노파리 친다라고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바로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대동해서 무토를 소토해야 되고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재성을 가지고 무토는 건토라고 했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한다고 해서 윤토해줘야 되겠고 따뜻한 햇볕 병화가 있어서 무토가 얼지 않게 해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된다.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울체되거나 막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기토는 그냥 곡물 또는 작물 또는 여러 가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화분 텃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앙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토든 기토든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일간이 왕할 수는 없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화로서 화생토해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일간의 특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그래서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봄은 목이 왕한 계절,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 가을은 금이 왕한 계절,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이죠. 그 다음에 한열도 가지고 있죠. 여름은 화가 왕하니 너무 뜨겁고요. 해자축, 겨울은 너무 춥죠. 그래서 한자, 찰 한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온기를 가지고 있고, 가을은 숙살의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름하고 겨울이 될 것이고,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도 봄에도 화국이 형성될 수 있고, 가을에도 수국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조우를 할 수 있는, 조우, 한열의 조우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절실한 것은 역시나 여름, 지금 같은 여름하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 월지를 통해서 왕세와 한열을 판단하게 되고, 이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 사주는 중화에 있다. 이 중화는 뭘 중화시키느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가 잘 된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주, 중화가 깨진 사주, 비난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4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월령 안에는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4월 안에는 입하와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 입하가 중요합니다.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이 진월에서 지금의 4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묘진, 인묘진의 봄에서, 그 다음에 4, 5, 미의 여름으로 계절도 바뀌게 되죠. 입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4월, 5월, 미월은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오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한다. 화토는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토도 왕해진다 해서 화토가 모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병화가 4월에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은 걸록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격은 똑같습니다. 걸록격. 물론 저걸 편인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걸록격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즉, 일단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고요. 매우 조열하죠. 조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무토라고 하는 토가 4월에 태어났는데, 토 자체도 건토, 마른 땅인데, 여름에 물기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화 되겠죠. 사막화,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 사막에 곡식을 심은들, 화초를 심은들, 오이를 심은들, 깻잎을 심은들, 그런 심은들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4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라고 하는 오행을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저거는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도 있어줘야 되지만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여름,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 여름이 뜨거울 때 아마 35도, 40도까지도 올라가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뜨겁죠. 밖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분들, 그래서 소금물 같은 거 먹고, 차가운 물 먹으면서 체온을 자꾸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그게 체온을 떨어뜨려 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냉기, 한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차가운 물도 마시고, 이 여름에 뜨거운 물 마시면 안 되겠죠? 차가운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말씀드렸던 거죠. 조후의 개념으로서 수가 필요하다. 이때 조후하는 수는 뭐예요? 임수와 수에는 개수가 있는데, 조후하는 수는 개수가 굉장히 월등히 공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생육을 위해서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굉장히 공력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의 특징상 뭐예요?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한다고 했으니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무토 자체가 후중해지고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간목을 얻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간목이 무토를 소토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 뭐냐면 큰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주 좋은 정원을 이루었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밀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4월에 무토가 물이 없게 되면 나무는 고사할 것이고요. 땅은 사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사막화 되어 가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다 말라 있고 물기가 없고 거기에 있었던 나무들은 이파리가 없고 바싹바싹 말라서 유령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4월의 무토가 간목을 얻었는데 물이 없으면 바로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4월의 무토는 신앙에서 간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목이 마르지 않도록 수생목하죠. 수생목해서 간목을 갖다가 뿌리를 배양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무토 자체가 건토이니까 건토에 마른 땅에 물을 대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4월의 뜨거운 여름의 수국화해서 불을 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4월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아니면 에어컨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조후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물론 무토가 왕에서 간목을 쓰긴 쓰지만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모든 것이 윤택하고 모든 것이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절실하다? 수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용도가 없겠죠. 간목은 말라 죽었을 것이고, 땅은 사막화 돼서 죽은 땅이 될 것이고, 열기는 치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는 것이죠. 수가 그만큼 절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무토 사주를 봤는데 수가 없다, 또는 있는데 깨져 있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어떤 사주, 그렇게 좋게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고 난 연후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니고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사화는 화인데, 채는 음이지만은 채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채음 용양. 그래서 양화가 되고요.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양대양이 되겠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건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인격이다 이렇게 솔직히 편인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양간이 월지가 임간지가 되면 이건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다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편인격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걸록격으로 봐서 이거는 신왕사주 이렇게 보시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럼 편인격으로 해도 신왕은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4월에 무토는 건토, 4월에 열기가 강하니 무토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죽은 땅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왕하면 후중해지기 때문에 울체된다. 간목으로서 소토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서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월지에 있는 사 중에 지장간에 따라서 이제 격이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경금, 사에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무토 투출했다고 해서 이걸 비경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4월에 무토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비견 또는 겁재 투출하게 되면 수를 극하게 되니까 안 좋고,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가 용신이잖아요.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가 필요한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를 생해주는 역할 아니 용신을
생하는 금은 뭐예요? 이거는 희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월의 무토는 경금이 투출해서 격국이 예를 들어서 식신격이 됐다. 이거는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수원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제 임수개수를 당연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고 또 수를 보게 되면은 식신 생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월에 무토는 경금 투출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4월이라고 하는 입하 지나서 4월은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엄청나게 조열하고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인데 정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그 조열한 염천의 그러한 혹한의 뜨거움이 더욱더 뜨거워진다. 예를 들면 영상 40도인데 정화 투출하면 50도, 55도, 6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그죠? 쉽게 말하면 한증막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 뜨거운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온도계를 봤는데 70도. 근데 좀 있다가 막 80도, 90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른 나와야죠.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죽습니다. 그래서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요? 찬물 막 뒤집어 쓰고 냉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무토 입장에서 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나를 관리하는 물론 관청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정관보다 솔직히 한 말로 간목은 무토는 왕하게 되면 정관보다는 편관 간목이라든가 임목을 더 좋아하는데 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가 왕할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가 되죠. 그래서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저 묘목은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이 목분 비회해서 날아가 버리고 화를 생하게 되면은 그 화는 다시 토를 갖다가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 자 말리는 시누이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이 안 그래도 더 뜨거운데 분부를 옆에서 더 지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야지만 이 사주는 원활해질 수가 있다. 다행스럽게 일지의 자수를 받죠.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이 용신이 되죠. 용신. 일지에 있는 재성이 용신이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다? 처덕이 있다. 재물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물덕이 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도 일지의 재성이 있으니까 남자가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아니면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남편을 갖다가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옛날에 클린턴이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빌 클린턴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그런 여자 어떻게 보면 빌 클린턴은 가문상 제가 알기로 시골에 그냥 그런 작은 촌부의 아들이었는데 힐러리를 만나서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이제 못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재성으로서 관을 내가 생해서 그 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자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 개수가 뿌리가 없었을 텐데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개수가 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배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일간도 왕하죠. 이 묘목이 수가 없었으면 목분비했을 텐데 자수의 뿌리를 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묘목도 관성, 물론 간목이라든가 임목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관이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배합이성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4월에 무토가 조열하고 일간의 왕에서 원래는 간목, 개수, 를 써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임자가 되게 되면 이거 의외로 정사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자수 두 개의 임수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물론 삼복생활은 이제 소서 이후에 삼복생활을 말씀드린
있는데 삼복생환으로 볼 수 있어요.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게 되면 오히려 한기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도 장마철 같은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도 방안이 눅눅해지게 되면 보일러 돌려야 되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궁이에다가 군불 지펴거나 연탄불 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복생환이 되게 되면 운은 원래는 저 4월에부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지만 저렇게 삼복생활이 되면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삼복생활으로 볼 수 있는 것, 경신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자합하고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개수까지 있게 되면 왕금이 또 개수를 이렇게 생하게 되면 이것도 삼복생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신시뿐만 아니라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삼복생환, 4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이렇게 세력이 많게 되면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개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해시도 갑해시가 아니라 개해시도 이것도 삼복생환으로 이거는 사해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해묘한목이라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사해충도 되지 않고 해묘한목도 되지 않습니다. 해자수가 있고 개수 두 개 투출되어 있으면 이것도 삼복생환으로 목화운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인시가 되게 되면 요거는 구조 자체가 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요것도 보면 자수에 뿌리든 개수, 정화에 뿌리든 사에 뿌리든 정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인에 뿌리든 간목이 무토를 소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많냐면 이거 간목이 의외로 요거 묘, 양인, 그 다음에 인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도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용신으로 제가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고, 을묘시는 차라리 갑인시가 되면 낫지 을묘시는 제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자진수국을 하죠. 자진수국이 돼서 수가 살아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사해의 본기인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그러면 자진합해서 수도 세력이 있고 인성도 세력이 있고 일간도 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생시는 요 병진시도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성이긴 하지만 수도 자에 뿌리든 개수를 뒀기 때문에 요 정사시도 나쁘지 않게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꼭 걸러야 될 생시는 바로 무오시가 됩니다. 무오시가 되게 되면은 4월에 무토가 수가용신이고 자에 뿌리를 둔 개수가 자수가 근원이 되는 것인데, 무오가 되게 되면 좌우 상충 딱 때려버리면 자수 오화가 깨져버리죠. 양인을 충하는 겁니다. 무토가 오르 보면 양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수의 근원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개수도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얘를 갖다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면 무오시가 되면 좌우 상충 무토 투출 개수 파괴라고 하면 가장 좋지 못한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오시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병진 정사시 정도 저는 괜찮게 보고, 나머지 임자, 경신, 신유 같은 경우는 이제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